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잘 안 맞았습니다. 네네. 예. 자, 화재요. 네. 간단히 정리하고 좀 다른 소식으로 할까요? 네. 예. 나흘째 지금 경남 지역에서 화재가 계속 좀 장기화되는 양상입니다. 예. 경남 산청 김해산불이 워낙에 지금 강한 바람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건조한 기후가 이어지다 보니까 장기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해가 진 이후에는 또 시야가 제한되기 때문에 예. 헬기 같은 이제 대형 장비들 투입이 좀 안 되고 있어서 진화 작업이 계속 좀 더뎌지는 실정입니다. 예. 산림당국의 이제 분석에 따르면 지금 최대 풍속이 영남 지역에서 초속 10에서 16m까지 이제 불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강풍 경보나 이제 이런 예.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산불을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치명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강풍을 따라서 불티가 여기저기 이제 흩날리면서 이른바 이제 비화 현상이라고 해서 날아다니는 불이 이제 생기면서 다른 지역으로 금방 확산될 수 있는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한쪽에서 불을 끄면 다른 쪽에서 계속 또 불길이 치솟고, 그리고 지금 워낙 또 건조한 날씨다 보니까 비도 좀 적게 오고요. 오늘 새벽에 잠깐 이제 비가 조금 내리긴 했습니다만은, 네, 뭐 이것 때문에 이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지금 속보 보면요. 네. 울주 의성 하동군 특별 재난 지역 선포했다는 속보가. 네, 정부에서 지금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해서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한 상황이고, 오늘 오후에는 안동까지 지금 산불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후 4시 10분쯤에 의성군에 있었던 불이 이제 불이 날려가가지고 안동군 한 600여 미터 정도 떨어진 곳까지 날려가는 바람에 안동시까지도 지금 불이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목요일쯤에 이제 비가 예보돼 있는데 그 전까지 지금 큰 불을 잡을 수 있겠냐, 큰일이군요. 걱정들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예. 자, 정치 쪽으로 가볼까요? 오늘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됐죠. 예. 그렇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를 오늘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했습니다. 재판관 8명 중에서 5명이 기각 의견을 냈고 2명은 각하 의견, 그리고 1명이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에서 4명, 그러니까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는 일단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한덕수 총리가 임명하지 않고 보류했었던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다만 그 사유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그러니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 이렇게 봐서 이제 기각 결정을 냈고요. 그리고 이제 뭐 2명의 재판관 같은 경우는 이제 각하 의견을 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에 준하는 국회의 의석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200석의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되는데, 총리에 해당하는,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151석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탄핵소추 자체가 각하돼야 된다라는 의견을 낸 재판관이 정영식 재판관을 비롯해서 이제 2명이 있어서, 조한창 재판관 이렇게 해서 이제 2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유가 좀 중대하다라고 해서 이제 인용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고요. 김복형 재판관은 다수 견해에 따라서 이제 기각 의견을 내기는 했지만, 애초에 이제 대통령직의 그 이제 대리 수행을 하면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보류한 것 자체로는 위헌이거나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또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 어떤 부분이 너무 많은데요.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번 전화 연결해서 쟁점이 되는 부분 한 번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총리 탄핵 기각이요. 법적으로 어떤 부분 주목하셨습니까? 저는 오히려 두 분 헌법재판관들이 각하 결정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각하 사유로 두 분이 든 것은, 그러니까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탄핵을 위한 의결 정족수가 151명 이상이냐 200명 이상이냐 놓고 봤을 때 그 두 분은 200명 이상이라고 보는데 이제 192명으로 탄핵 소추가 가결됐으니까 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이 지금 공통적으로 절차적인 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내란죄 위반 여부를 판단 대상에서 뺀 것하고, 그다음에 수사 기록 등을
증거로 이제 헌법재판소가 채택하기로 한 거예요. 예. 수사 기록 같은 거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한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이게 징계 절차인 탄핵심판 절차이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고 예. 절차적인 하자를 문제 삼고 있는데 예. 이 두 가지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에서 각하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 예.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앞으로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내란죄를 탄핵심판에서 형법의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형사재판에 미룬 것, 예. 그리고 수사기록 등 피의자 신문조서 같은 공범에 대한 그 검찰 조서나 수사기록 등은 원래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부인하면 예. 이제 증거로 삼을 수 없는데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점에 대해서는 헌재의 입장이 이번에 명확히 나왔다고 볼 수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절차적 하자가 없다라고 예. 한 것으로 보여서 저는 윤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도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나오는 것은 이제 어려워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선고에서 각하의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다른 어떤 논리의 부분에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잘 쉽게 이해가 안 돼서요. 자, 하나는요. 네. 재판관 임명 보류가 위헌인데 파면 사유는 아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 점은 저는 정말 헌법재판소가 가장 끝까지 고민했던 부분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기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인용으로 갈 것이냐에 있어서 지금 결국은 기각이 다수 의견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만 그러니까 국회가 선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장을 부여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제 2명에 대해서는 임명장을 부여했는데 만약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 후보에 대해서 임명장을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이 들어갔고 거기서 이제 만약 후보가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로 선출됐는데 예.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장을 부여하지 않은 부작위가 예. 위헌이라고 인용 결정이 내려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한 명이 아니라 3명 모두에 대해서 임명장 교부를 지체한 한덕수 총리도 임명장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해서 위헌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논리를 유지하기 예. 위해서는요. 그런데도 그거를 인용하지 않고 기각 결정으로 간 것은 바로 근데 위헌 행위가 있다고 해서 다 인용되는 건 아니다. 예. 다 파면되는 건 아니다. 그 위헌 행위가 국무총리를 국무총리직에서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헌 행위여야 한다라는 중대성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중대성 판단의 대목에서 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 행위는 아니다. 예. 라고 판단하면서 기각 결정으로 간 것이죠. 예.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는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으로 본회의를 통해서 선출을 해도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만약에 임명을 안 해도 그것이 뭐 중대한 이유가 아니면 중대한 위헌 행위가 아니면 임명장을 교부 안 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판단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판단도 이해가 어렵지만요. 헌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재판관 임명을 안 한 게 위헌이라고 만장일치 판단을 했는데 김복형 재판관은 이거 자체가 헌법 위반 아니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한 분은.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앞뒤 어떤 논리적 연결이 끊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최상목 부총리의 임명장 미교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오늘 한덕수 총리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 예. 그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데 예. 굉장히 김복형 재판관의 기각 의견으로서의 별개의 의견이잖아요. 예. 그걸 좀 저도 다시 읽어보고 이 선의로 해석해 본다면 예. 오늘도 이제 헌법재판관들 중에 국회에 선출한 3명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임명장 교부를 지체한 것은 이제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했다. 예. 그 권한 침해는 인정했어요. 예. 인정했는데 그게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 그러면서 김복형 재판관은 별개 의견을 통해서 그 국회의 선출권 침해는 있었는데 선출권 침해가 있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렇게 그 임명장을 교부하지 않아야 그 권한 침해가 완성됐다고 볼 수 있는데 예. 한덕수 총리는 이제 국회에서 선출하고 나서 10일간 임명을 지체한 예. 거거든요. 예. 그리고 영원히 임명장을 교부하지 않겠다고 거부 의사를 확실히 밝힌 것도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10일이라는 기간이 상당한 기간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면 예. 상당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지금 탄핵 당한 거기 때문에 그것이 국회의 선출권은 침해했지만 예. 그것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헌법적 의무 또 국회의 선출권이라는 권한 자체를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예. 라는 논리를 편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이 지체 없이라는 것이 10일은 지체 없이가 아니다. 이런 어떤 새로운 한국어의 해석을 만드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렇죠. 김복형 재판관은 그러니까 국회에서 선출하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는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임명장을 부여해야 하는데 예. 그것이 그러니까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 내부는 즉시 임명해야 된다고 본 거고 예. 지체 없이 임명해야 된다고 본 거고 김복형 재판관은 상당한 기간 내에 임명하면 된다고 본 거예요. 아, 예, 그렇군요. 예. 자, 탄핵 의결 정족수 부분은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정리가 된 겁니까? 이 소수 의견하고 좀 의견이 갈렸는데요. 국무총리 예, 권한대행. 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는 오히려 예. 각하 결정에서 탄핵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까 국무총리이긴 하지만 대통령에 준해서 예. 200인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이렇게 해석한 그 논리 자체가 예. 정말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아, 예. 왜냐하면 예. 그 논리 자체가 많은 헌법학자들도 지적했지만 지금 국무총리 한덕수 씨가 잠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뿐이지 예.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힌 대통령인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원래는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도 다른 국무총리나 국무위원과 같이 제적 과반수였어요. 예. 헌법에서요. 예. 그러다가 이게 1969년에 박정희 대통령 때 헌법 개정을 하면서 대통령은 정족수를 제적 3분의 2 이상으로 올립니다. 예. 그리고 그 근거가 뭐였냐면 대통령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과는 달리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예. 강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도 다른 임명직 공무원들인 국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과는 달리 예. 제적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정족수 가중의 연역을 고려해 봤을 때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으로 선출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선출직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예.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냥 대통령 권한을 잠시 대행했다고 해서 예. 대통령의 의결 정족수를 준용해야 된다는 그런 각하 결정에
논리는 예. 정말 수긍하기 힘든 논리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그게 이제 일단락됐다. 그 논란이. 자, 그러니까 앞으로는 권한 대행의 의결 정족수는 그 권한 대행 대통령의 의결 정족수가 아니라 그 권한 대행이 국무총리면 예. 국무총리의 의결 정족수, 예. 국무위원이면 국무위원의 의결 정족수를 따라야 한다. 교수님, 이런 것이 명확해졌다고 예, 봅니다. 예. 지금 시간은 얼마 없는데 중요한 질문이 남아서요. 자, 예. 한덕수 총리 선고문에서요. 아까 각하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었다는 어떤 판결로 보는데 네. 이 내용 탄핵 선고에 대한 어떤 힌트는 없습니까? 오늘 판결 내용에서 그걸 많이 피해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던데요. 저는요 오히려 예. 많은 분들이 이번에 예. 이렇게 인용 의견, 기각 의견, 각하 의견까지 너무 다양하게 갈렸다. 예. 그래서 윤 대통령 때도 이렇게 의견이 갈린 거 아니냐라고 예. 우려하시는데요. 예. 저는 반대로 봅니다. 아, 그래요?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우리도 헌법재판관이 이렇게 의견이 다양하다. 예. 그런데 국무총리 탄핵에서는 우리가 다양한 의견을 드러냈지만 예. 대통령 탄핵에서는 반대 의견이 있음으로 해서 혹은 별개 다른 소수 의견이 있음으로 해서 국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우리가 예.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만장일치의 인용 결정을 내리겠다. 예. 라는 그러한 복선을 깐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자,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예. 선고는 언제 나오나? 이게 국민들이 굉장히 어떤 고통스러워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도 헌법연구자이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장 오늘 지금 내일 선고한다고 기일 지정하고 내일 선고했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국민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그렇습니다. 정말 피가 마릅니다. 예. 그런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들을 고려해 봤을 때 예. 보통 선고일 2, 3일 전에 선고일을 공지한다든가 예. 또 이번 수요일 날 인근 학교에 고3 모의고사가 있다든가 예.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또 목요일 날 다른 사건에 예. 대한 선고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금요일이 가장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자, 임 작가. 네. 오늘 이 판결에 대해서 여야 반응은 뭐 확연히 다르죠? 네, 뭐 예. 당연히 이제 확연히 다를 예.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여당 같은 경우는 이 헌재의 탄핵소추 그 기각을 놓고 예. 이재명 대표를 겨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는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다 이렇게 예. 평가를 하면서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이재명 대표만이 머릿속에 있을 뿐이다. 이렇게 민주당을 예. 향한 비판을 내놨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반대로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이 근데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의무를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예. 것인가? 예.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뭐 민주당이 계속해서 천막 당사를 예. 차려놓고 일종의 이제 시위와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맞서서 조금 전에 들어온 얘기를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천막을 세워서 뭐 일종의 이제 카운터를 놓겠다 뭐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만큼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결정을 앞두고 여야가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최대치로 어떤 그 상황에 좀 준비를 하는 뭐 그런 분위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아까도 임지봉 교수 말씀하셨지만 금요일 가능성이 가장 많은 걸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다수설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목요일에 또 어떤 뭐 일반 판결이 있다 그래가지고. 네, 오늘 이제 YTN에서 예. 보도한 내용인데요. 목요일에 이제 일반 사건 선고를 예. 예고를 하고 있었고 애초에 그리고 이제 그 일정이 이제 변동이 없다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예. 이제 YTN의 이제 분석에 따르면 보통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중요한 선고를 이틀 연속 내놓은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예. 목요일에 일반 사건 선고를 하게 되면 탄핵 심판 선고는 또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번 주에도 선고가 안 나온다면 정말 이 국가적 혼란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미루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요일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2월 25일에 판결이 끝났으니까요. 예. 벌써 한 달째입니다. 예. 임경민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